네, 안녕하세요. NCU 국기 최지민입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부터 꼭 해주고 싶던 그 이야기들인데, 오늘에서야 만들게 되네요. 최근에 회사에서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1시간 정도 교육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거를 기본으로 동영상을 만들 거고요. 전체 분량은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의 툴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공시를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기업을 본다면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과거를 보는 가장 중요한 루트는 사업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사업보고서에는 이제 분기 보고서랑 그리고 반기 보고서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현재를 보는 거는 공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사업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워낙 그 내용이 많고 그리고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과거 부분에 분류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기업의 현재를 보는 게 광고, 기사,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의 미래를 보는 것,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독서인 것 같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산업을 보고 그리고 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가 뭘까? 제 생각에 거래소는 그 전에 한번 글로 쓴 적도 있었었는데 이 백화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기업들이 이제 입점을 하듯이 거래소 시장에 기업의 주식들이 상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화점에 상점들이 많이 입점을 하게 되면, 백화점에 상점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은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게시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백화점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백화점의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입점한 상점들은 이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된 이 기업들은 공시를 하게 되죠. 거래소의 공시 시스템 또는 금감원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백화점에 입점한 상점들이 자기들이 어떤 세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만일 입점한 상점들이 허위 광고를 하거나 또는 매출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백화점에서 그 상점들의 제재를 가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거래소나
거래소나 금감원에서는 기업이 잘못된 공시를 하거나 또는 기업의 실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재무 상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에 맞는 시장 조치나 이제 제재들을 하게 됩니다. 네, 금감원도 써 놓을게요. 네, 어쨌든 정리하면 이 거래소는 백화점이랑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하는 어떤 상점들의 광고 같은 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공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시가 중요하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보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의 가치를 논할 때. 하나는 정확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적시성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뉴스나 정확한 정보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정말 빨리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다 보면 다소 노이즈가 낀 그런 내용을 획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치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확성과 적시성이 다 있어야 되는데 공시가 바로 이 두 가지를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의 공시는 거래소나 금감원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들은 검증이 됐거든요. 물론 단일 판매, 해외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일어났을 때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실사를 나가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계약서를 본다든가 또는 관련된 증빙들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적시성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 공시는 당일 일어난 내용이거나 또는 전날 일어난 내용만 공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보고서들 같은 경우도 늦어도 보통은 이제 일주일 안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시는 정확성과 적시성을 전부 만족시키는 그런 정보라는 것. 그리고 이 적시성 부분에 있어서 앞에 얘기한 사업보고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보고서보다 공시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적시성 때문인데요. 그 사업보고서는 기업이 1년 동안 자기들의 영업한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죠. 그리고 분기나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중간중간 이제 기업들은 자기들의 성과를 투자자나 시장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가정의 가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하고 작성하고 또 감사한테 확인까지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분기보고서 같은 경우에 한 달 반이 걸리고요. 한 달 반이 걸리죠. 그리고 1년을 총괄하는 이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0년 1년 동안의 그 사업보고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2011년 3월 31일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일찍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물리적으로 보통 2달 반 정도는 걸리거든요.
최소 2달은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보고서만 봐서는. 그래서 사업보고서보다는 공시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이런 공시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접을까 합니다. 공시를 보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감원에 다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다트 시스템으로 가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의 카인드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TS 그리고 네이버 금융 이런 곳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제 HTS나 네이버 금융에 있는 공시들은 이제 다트나 카인드에 있는 것들을 이제 끌고 온 거고요. 그리고 그 HTS나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약간 그 노이즈가 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시를 그대로 갖고 오긴 하는데 그 게시판에 광고성 글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금감원이나 거래소 공시 시스템을 이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금감원의 다트 시스템이랑 그리고 거래소의 카인드 시스템을 직접 찾아가 보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두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